무역 조치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다만 워낙에 말투가 공격적이고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 가끔 정신이 나갔나 싶을 정도의 발언들을 쏟아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행정서명을 맞춰서 새롭게 생겨난 조치들은 규모 측면에서 이전 정권들보다 더 약한 수준이죠. 이외에도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지지하는 상당수의 미국인 지지자들을 자신의 편에 끌어들이는 동시에 특별한 경제 부양책 없이 미국 경제지표를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미국 내에 생산 공장을 둔 기업들에는 당근을 주고 주로 해외에서 생산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의 관세 폭탄이라는 채찍을 준 결과 상당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하였고 이는 한국 기업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 행보에 대응하여 미국 투자를 늘리자 트럼프는 미국에서 많은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한국 기업들에 감사하다 라면서 이들의 오너들은 모두 훌륭한 인물들이고 미국 내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삼성, 현대, SK, LG뿐만 아니라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자 미국 경제지표들은 거짓말처럼 강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한 것이 2017년 1월부터인데요. 2016년 1.6%까지 하락했던 미국의 GDP 성장률이 지난해 3.2%까지 폭등하였고 최근에는 여전히 2%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1년의 GDP 규모가 3경원에 육박하는 국가에서 2% 이상의 성장률이 나온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이죠. 보시는 것처럼 미국의 실업률도 4% 밑으로 떨어져 안정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트럼프가 그토록 강조하던 중국과의 무역을 통한 무역 적자 규모도 줄어들기 시작하였죠. 자, 보시면 윗부분이 미국이 수출하고 있는 국가들의 비중이고 아래는 반대로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국가들의 비중입니다. 기본적으로 미국은 수출보다 수입을 2배 가까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해마다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국과의 무역에서 발생하는 무역 적자 규모가 가장 많죠. 미국 통계국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출한 규모는 144조 원이었는데요. 수입은 648조 원에 육박하였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을 통해서 503조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데요. 지난해 미국의 총 무역 적자 규모가 1050조 원이었기 때문에 절반 정도가 중국의 몫인 거죠. 그런데 최근 이렇게 눈에 띄게 미국의 무역 적자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데다가 중국이 트럼프에게 큰 선물을 하나 투척해 주었습니다. 바로 미국산 대두 60만 톤을 중국이 구매해 준 것인데요. 여기에 추가로 140만 톤의 미국산 대두에 대해 관세를 면세할 것이고 미국과의 협상이 마무리되면 내년에는 최대 3,500만 톤까지 수입량을 늘릴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으로 화해하자는 제스처로 보기에는 스케일이 너무나 크죠.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을 대규모로 사들인다는 것은 트럼프와의 완전한 화해를 뜻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지도를 보시면 뉴욕, 캘리포니아 등 금융과 테크 기업들이 집중된 곳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승리한 반면 미국 중부와 남부 지역들에서는 트럼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여기 지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미국에서 농사가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나타내는 지도인데요. 신기하게도 트럼프가 승리했던 지역들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농업 인구는 많지 않고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요. 미국의 선거 방법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대통령 후보에 직접 투표하는 방식이 아니죠. 대신에 선거인단에 투표하는데 주마다 배정된 선거인단 수가 다릅니다. 캘리포니아의 선거인단 수가 55명으로 가장 많고 텍사스 38명, 뉴욕 29명, 플로리다 29명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 지도를 다시 보시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민주당이 이겼으니 선거인단 55명을 전부 민주당이 가져가게 됩니다. 공화당이 캘리포니아에서 몇 표를 받았던지 상관없이 승리한 민주당이 해당 주의 선거인단 전부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특이한 방식의 대통령 선거를 고집하다 보니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가 6,585만 표로 트럼프 6,299만 표보다 무려 286만 표 더 많이 받았음에도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것이죠. 자, 이제 트럼프가 왜 이렇게 미국 농부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이러니 일본의 아베 총리가 옥수수를 사겠다고 했다가 일본 기업들이 못 산다 하니 트럼프의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던 이유도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대량 구매는 트럼프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준 것으로 내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더 많은 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셈이죠. 트럼프의 재선을 돕는다는 것은 장기적인 우호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이미 화해를 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쪽만 보면 안 되겠죠. 중국도 미국에 뭔가 확실히 얻은 것이 있어야 미국과 중국이 확실하게 화해를 했다고 결정 지을 수가 있는데요. 중국이 진정으로 미국에 원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시진핑의 장기 집권과 홍콩, 대만을 포함한 지역적 갈등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 근본적으로 원하는 바는 따로 있습니다. 현재 중국 경제가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것은 외국인들의 투자입니다. 지금까지는 오로지 중국 자본을 통해서 이 13억 인구를 보유한 중국 내수 시장에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데요. 중국의 GDP 성장률은 2014년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더니 2018년 이후 제대로 폭락 중이죠. 7%는 옛말이고 이제는 6%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중국 정부는 외국인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법까지 완전히 뜯어 고쳐버렸습니다. 2019년 3월 15일 중국이 새로운 외국인 투자법을 발표하였는데요. 캐나다의 비영리 재단 아시아 태평양 재단에서 이 핵심 포인트들을 잘 요약해 주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특정 시장 접근 네거티브 리스트를 제외한 나머지에서는 중국인 투자자와 동일하게 대우받을 것이고, 외국 자본기업의 공공조달 사업 입찰권을 보장하겠다. 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주식, 채권 등을 발행할 수 있고, 중국의 행정기관이나 직원들이 외국 기업으로부터 중국의 기술 이전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 모든 중국 정부 기관은 외국 기업들의 상업적 비밀을 보호해야 한다. 이것 말고도 해외 기업들에 대한 대우가 파격적으로 바뀌고 있는데요. 그동안 미국이 중국에 요구한 자본시장을 개방하라는 조건들과 상당 부분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미국이 이러한 중국의 변화에 즉각 반응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블랙록이 텐센트와 협력해 중국 투자를 확대한다는 소식입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미국 자산운용회사로 올해 6월 30일 기준 운영하고 있는 자산이 무려 8,208조 원. 전 세계 유망한 대기업들의 주식들은 웬만하면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식도 5% 이상씩 보유하고 있죠. 이 블랙록이 중국 텐센트의 도움을 받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중국 내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미국의 블랙록과 중국 텐센트의 협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텐센트는 돈을 추출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며 블랙록은 그것을 주차할 장소를 제공한다. 라고 말이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최근 중국 국부펀드가 미국의 대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 합작 법인을 세워 미국 제조업 분야에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중국과 미국이 서로 원하는 것을 챙기는 것으로 미중 무역 전쟁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중국의 시장 개방 및 해외 투자자들을 중국 투자자들과 차별 없이 권리 보장까지 모두 이미 사실상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이죠. 마지막으로 미국이 지난해 5월 블랙리스트에 등장한 화웨이. 하지만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 수출 규제는 계속해서 유예시켜주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또 한 번 유예 기간을 90일 늘려 11월 19일까지 화웨이는 규제를 받지 않게 되죠. 또한 미국의 최우방국인 일본, 화웨이와 기존에 거래하고 있었던 50개 일본 주요 기업들 가운데 80%는 거래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여전히 심각한 무역 전쟁을 진행하고 있었다면 화웨이와 거래하는 일본 기업들은 이미 모두 미국의 제재를 받고 쓰러졌어야 정상이겠죠.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베이징과 워싱턴에서 협상을 수차례 시도했다가 무산되기를 반복하며 아무런 성과 없이 매우 답답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원하는 바를 서로 들어주기 위해서 이미 중국은 법까지 뜯어고쳤고 실질적인 투자와 협력들까지 상당한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미중 무역 전쟁은 단순히 트럼프와 시진핑이 만나서 그만두겠다고 사인만 하면 되는 업되기에 불과한 것이죠.